중국이 그동안 이 다자주의를 내걸고 아프리카 세력 규합을 위해서 전심전력의 외교를 쏟아왔지만 이 중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굴욕을 느낄 정도의 갑질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왜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열을 받게 됐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22일자 지면을 통해서 중국의 한 국영기업이 2012년 앙골라 중부 루에나의 기차역을 완공한 후에 역사 내 출발 시간과 차표 가격을 표시하는 전광판을 제어하는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앙골라 철도 직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뭐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전광판에 그대로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저널은 이어서 앙골라 국영철도 직원 등 이 업계 관계자들은 로비토와 콩고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에서는 중국의 조악한 건설로 인해 가지고 역 운영이 멈추기 일쑤였고 컴퓨터 서버가 나가고 또 전화가 끊기고 열차가 철로를 벗어나는 일들도 많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이 공사를 했던 앙골라의 대서양 항구 로비토와 또 광물이 풍부한 콩고를 연결하는 800마일의 철도는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저널은 그러면서 주요 철도에서의 중국의 갑질 같은 실수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중국의 사업적 지배력을 견제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사실 이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앙골라는 한때 공산권 국가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중국 인프라 차관의 수혜국이었다는 점에서 이 앙골라가 중국에 등을 돌렸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칫 아프리카를 향한 중국의 전략이 모두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의 갑질에 가까운 실수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 앙골라는 로비토 회랑 노선을 따라서 화물 서비스를 재건하고 운영하겠다 하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대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스위스 포르투갈 벨기에 컨소시엄이 콩고에서 앙골라의 대서양 연안까지 수백만 톤의 구리와 망간, 코발트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광물을 30년간 운송할 수 있는 로비토 회랑의 철도 운영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미국은 17억 달러 한 2조 3천억 규모의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3,344억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로비토 회랑 사업권을 빼앗긴 이후에 중국 입찰을 주도해왔던 시틱은 로비토의 컨테이너 항구를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앙골라 정부 사업권에서도 손을 뗐습니다. 이번 입찰에 승리한 컨소시엄의 파트너인 트라피구라의 고위 임원인 줄리앙 롤랑은 시틱과 입찰 경쟁을 벌였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정작 그들이 패배를 하자 화가 나서 항구 운영권까지 철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의미겠지요. 이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인프라 차관을 들여온 앙골라가 중국 대신 미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일대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철도 입찰에 성공한 것을 두고 이것은 판도를 바꾸는 지역 투자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 그동안에 이 아프리카를 장악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 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10년간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를 해왔고 그래서 앙골라 입찰에서도 당연히 자국이 이길 것으로 확신을 한 겁니다. 사실 중국은 이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흥경제 5개 나라를 브릭스라고 그러죠. 이 브릭스로 불리는 신흥국하고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우군 만들기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8월 21일에서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고 남아공 방문 기간 동안에 중국 아프리카 정상회담도 따로 주재하면서
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우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또 2017년부터 2022년 아프리카에 740억 달러, 한 99조 2천억 원 정도의 그린필드 투자, 그러니까 기술과 경영권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 그러니까 M&A형 투자가 아니라 생산기지라든지 지점 설립이 목적인 투자를 말하는데, 이런 투자를 하면서 동아프리카에서는 제1투자국, 다른 지역에서는 유럽, 미국에 이어서 제3투자국으로 떠올랐고요. 해군 함대를 아프리카 곳곳에 파견하는 등 정치적, 군사적 연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는 무조건 미국에 비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믿었던 중국이 앙골라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패배하면서 중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리카와의 상업적 관계 개선을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번 철도 승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프리카에서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중국이 앙골라에서 철도를 건설한 후에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도 입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이후 앙골라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입은행은 5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열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앙골라가 미국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9억 달러를 빌려줬고, 지난해 9월에는 미국의 교량 엔지니어링 회사인 아크로가 앙골라에 철교를 판매할 수 있도록 3억 6천만 달러의 대출 보증을 승인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텍사스에 본사를 둔 이 철도 컨소시엄인 올 아메리칸 레일 그룹이 앙골라 정부하고 앙골라 북부를 가로지르는 콩고행 열차 노선 보수를 위한 양해각서에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앙골라 교통부는 농업 무역에 더 초점을 맞춘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잠재적 투자 규모를 45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난해 11월 주앙 루렌소 앙골라 대통령과의 오벌 오피스 회의에서 이 최초의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최대 철도 투자로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을 연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앙골라군과 항공기, 탱크를 포함한 미국산 무기 수출을 위한 협상에도 들어갔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 여러 고위 관리가 최근 앙골라를 방문했습니다. 이런 미국과의 우호 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주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앙골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콩고가 2008년 중국과 체결한 62억 달러 규모의 광물 인프라 막교환 협정을 조정하면서 중국에서 70억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콩고는 중국이 자국의 구리와 코발트를 채굴해 가는 대가로 현지 기관 시설에 투자하기로 한 이전 협정이 자국에 불리하게 이루어졌고, 중국이 30억 달러를 기관 시설에 투자하기로 한 협정상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펠릭스 치세케디 콩고 대통령은 이날 취임연설에서 재협상으로 확보한 자금이 곧 배정될 예정이며 총 7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아프리카는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미국이 아프리카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위험 요인을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정치적으로 불안한 데다가 이 중국과 러시아가 길들인 부패가 지나치게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스턴 대학교의 글로벌 개발 정책센터의 연구원들에 따르면 이 앙골라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광업, 전력, 운송 및 기타 프로젝트를 위해서 254건의 대출을 통해서 426억 달러를 빌린 아프리카 최대의 중국 인프라 대출 수혜국이었습니다. 그랬던 중국이 자국의 경제 사정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 아프리카를 향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그동안에 아프리카에 투자했던 도로, 항만, 공항 등의 투자가 대부분 적자이거나 사실상 사용 불능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중국이 해당국의 편의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겨냥해서 무작정 건설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손을 댄 아프리카의 주요 기반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완공기를 10년 넘게 넘기면서도 아직도 공사를 끝내지 못하는 일들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신뢰는 완전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부실 공사는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남미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중남미 매체인 인포바이와
볼리비아 일간 엘데베로 등에 따르면 이 중국의 국영기업이 공사를 한 중국 코차밤바에서 산타크루스 고속도로 일부 복선 구간이 11월에 임시 개통을 했지만 3주 만에 일부 지점 도로 경사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서 이 도로 표면이 심하게 갈라지면서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간 엘데베르에 따르면 이 공사에 엄청난 부패와 부실 공사가 함께 얽혀 있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가능성이 큰데, 이 공사를 했던 중국 국영기업 중국 수저는 앞서서 다른 남미 국가인 에콰도르의 최대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부실 공사와 뇌물 스캔들의 중심에 선 바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거창하지 속은 부실투성인 그런 나라, 또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헛된 망상을 가진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YTN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